괜찮아요? 방수돼요. 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갤럭시 탭 S9 시리즈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미리 사용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전작과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필수 시청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사용해보니 이 껍데기부터 내부까지 전부, 심지어 S펜마저 바뀌어버린 완전 새로운 갤럭시 탭 S9 시리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빠르게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알아볼 건 방수 방진입니다. 방수 방진의 최고 등급은 IP68 등급인데요. 태블릿에선 세계 최초로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이 적용됐습니다. 심지어 이 S펜까지 적용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태블릿과 S펜의 방수가 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는 화장실에서도 태블릿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화장실 벽 거치대에 거치한 다음에 샤워하면서 마음껏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욕조에서도 반신욕이나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거치한 다음에 S펜으로 드로잉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손으로 들고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지만 이래도 되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이 많이 튀는 주방에서 유튜브로 레시피 보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군인, 캠퍼, 뭐 취미로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먼지나 비에 취약한데 이 제품은 IP68 등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야외에서 영상을 보거나 블루투스 스피커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죠, 만약 태블릿이 더러워졌을 때 이제는 물 닿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물과 천을 사용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걱정 없이 이곳 저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활용도가 떡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최초입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디자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라파이트와 베이지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엔 암호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갤럭시 S23 시리즈처럼 물방울 모양으로 바뀌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요. 소소하지만 LED 플래시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세히 보면 LED 소자를 덮고 있는 이 라운드 주름이 더 많아졌고요. 다양하게 테스트해보니 광량은 비슷하나 단계 조절이 좋아졌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단계 조절이 가능한데요. 기존엔 1단계나 5단계의 밝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얘는 극명하게 티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테나띠 모양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다른 데는 다 똑같으나 하나의 충전 단자 쪽 이 부분만 살짝 꺾여 있게끔 안테나띠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두께는 순서대로 5.9, 5.7, 5.5mm예요. 역시나 울트라 제품은 굉장히 얇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디스플레이인데요. 가장 작은 사이즈는 이 기본형 모델 있잖아요. 이 제품에도 드디어 LCD가 아닌 OLED가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원했던 거고 저도 원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 모델 다 OLED가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화면 사이즈는 11형, 12.4형, 14.6형이고요. 전부 WQXGA 플러스 120Hz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울트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도 센서가 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신기한 게 이 디스플레이 안쪽에 센서가 숨어 있어요. 기본 제품이나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두리에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울트라 제품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디스플레이 안쪽 요쯤에 하나 있고요. 측면인 요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높여놓고 한번 해당 두 곳을 맞게 되면 밝기가 쭉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한 군데만 떼더라도 다시 밝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쪽에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눈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도 센서는 디스플레이 안쪽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 안쪽에 조도 센서 숨기는 거는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더 힘들고 제품 원가가 더 높아지는 건데, 이 울트라 제품 같은 경우에 테두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쪽에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디스플레이 한번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세경역 같은 경우엔 당연하게도 피셀의 100%를 충족하고요. 켈빈 값도 기존 6500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막값 또한 기존과 굉장히 근사한 2.1이 나오고요. 최저 밝기 같은 경우에는 2.1, 최대 밝기는 444 정도로 굉장히 어두우면서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얘는 날씨에 따라서 이 비전 부스터가 최적화되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밝은, 해가 가장 쨍쨍한 12시 한번 들고 나가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높은 요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톤 매핑을 진행하는 비전 부스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서도 굉장히 밝고 선명하게 화면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HDR 영상 같은 걸 보신다면 이 부분 쪽으로는 훨씬 밝게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B샘 테스트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B샘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B샘 영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SGS 국제 인증으로 LCD 대비 70%나 적은 블루라이트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편한 느낌이 있어요. 자, 다음 알아볼 건 퍼포먼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스냅드래곤 8 젠2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8GB에 128GB 이 제품이 있고요. 그 외 제품들은 12GB의 램을 탑재하고 있고 저장 공간은 256GB 혹은 512GB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울트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만 16GB 램에 무려 1TB의 저장 공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은 저장 공간이 전작보다 2배로 커진 1TB 제품이 출시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갤럭시 탭 S9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400mAh
mAh 배터리 용량이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성능이 진짜 미쳤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또 좋아질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선 CPU 성능을 볼 수 있는 긱벤치 6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긱벤치 테스트를 연속으로 10번 돌렸거든요. 오히려 처음에는 싱글코어 2088에 멀티코어 5658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점수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점수는 무려 싱글코어 2127에 멀티코어 5696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자과 비교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놀라지 않을래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싱글코어는 약 36%, 멀티코어는 약 60% 성능 향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럼 이것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GPU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CL 스코어를 확인해 봤더니 전작은 5345점, 신작은 무려 9538점이 나올 정도로 거의 2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성능 진짜 미쳤죠? 끝이 아니죠? GPU 불칸 스코어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전작은 6410점, 신작은 무려 만점이 넘은 1009점이 나왔습니다. 만점이 넘는 태블릿이라니 이따가 해볼 게임 테스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픽 점수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 스코어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자, 우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도 전작과 한번 비교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전작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하는 20번 동안 약간 성능이 들쭉날쭉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 탭 S9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성능이 조금 하락하고 그 외에는 거의 성능이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모니터링도 한번 보시면 전작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9% 달았는데 신작은 배터리가 7%밖에 안 달았단 말이죠. 배터리 관리도 더 준수하고 온도 관리도 더 준수하고 프레임 레이트도 훨씬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는 걸 이 스코어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고사양 게임을 해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게임을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갤럭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제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에서 게임 부스터 설정을 검색하시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실험실이 있는데 여기서 게임 퍼포먼스 관리를 켜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게임 플러그인을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신 다음에 게임 부스터 플러스를 또 한 번 그 안쪽에 설치하신 다음에 요거를 켜주시고 들어가 보시면 각종 게임들이 나와 있거든요. 게임 하나에 들어가시고 직접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따로 설정 만들 건 없고요. 그냥 적용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갤럭시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제 성능을 온전히 뽑아낼 수 있게끔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걸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꽤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다만 발열은 조금 더 날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한 발열도 아닙니다.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원신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로딩 속도부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로딩 속도 또한 이 신작이 훨씬 빠르고요. 게임을 들어가서 최고 사양으로 맞춘 다음에 한번 확인해봐도 전혀 끊김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전작도 그렇게 끊기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살짝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작은 그런 것조차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다음 나이트그로도 한번 확인해봤는데 이것도 전부 최고 사양으로 맞췄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4K UHD 설정을 하고 모든 옵션을 가장 높게 설정을 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해봤더니 와우, 로딩 속도도 훨씬 빠르고 게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시더라도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진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능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하면서 느껴봤는데 어떤 걸 하더라도요, 소소하게 화면 전환 같은 것만 보더라도 조금 더 빠르고요,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면 돌릴수록 느껴지는 건 확실히 로딩이 훨씬 빠르다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발열이 궁금하잖아요. 발열 테스트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긱벤치를 정말 많이 돌린 다음에 발열 테스트 해봤는데 왼쪽은 전작, 오른쪽은 갤럭시 탭 S9 울트라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시면 전작으로 온도가 38도에서 39도 정도 나오는데 갤럭시 탭 S9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훨씬 좋아졌는데 오히려 발열은 약 1도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열 관리도 굉장히 잘 되는데 퍼포먼스까지 너무나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년 반 만에 일어난 엄청난 성과예요. 그럼 멀티태스킹도 정말 부드럽게 잘 들어가겠죠. 갤럭시 탭의 장점이 바로 이 멀티태스킹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바로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걸 켜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에 원하는 공간을 끌어다 놓기만 하면 바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정말 너무 편해졌고요. 여기에 추가로 팝업 형식으로 하나를 더 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화면에서 많은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고 이 세팅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껐다가 킬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또한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물리적인 스피커 크기가 20% 정도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데시벨 측정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 사운드 볼륨이 약 10%에서 20% 더 커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Everybody knows I ain't faking now. Everybody knows my heart's faking now. Yeah, she hates me now. I made mistakes, but now I don't ever wanna be alone. I don't really ever feel at home. On my own, in the zone. That's the only way I know. Feeling low, about to blow back up. Girl, never let the doubt creep in. Gotta pop a couple more aspirin. I don't think I'll ever let you in. Easier to break it off as friends. I don't really understand myself. 자, 그 다음 알아볼 건 S펜인데요. 제가 이 S펜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전작보다 본체에서 잘 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석 배치가 바뀌고요. 갤럭시 탭 후면부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 해당 부분이 이제 유광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 밀리고 좀 잘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이 살짝 파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무광이라서 전혀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펜을 떼려고 하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신작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떼려고 하면 얘는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블릿이 밀리는 수준으로 굉장히 좀 자력이 강해졌어요. 보시다시피 태블릿이 밀리는 수준이죠.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석이 중간에 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을 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반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치면 그냥 꺾여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에 붙이는 것만 좋아진 게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 케이스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위쪽에 펜을 붙여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붙는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이 자력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제품 훨씬 더 강하게 위쪽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S펜을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똑같은 곳에 똑같이 붙기 때문에 이제는 위치를 신경 쓰지 않고 붙이셔도 돼요. 뒤쪽도 마찬가지로요. 이 가운데 자석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반대로 붙여도 똑같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붙이던 이렇게 붙이던 충전이 다 돼요. 하지만 전작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확히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야지만 충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아쉬웠습니다. 이런 게 다 개선이 된 거예요. 확실히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아는 이 삼성의 클래스. 자, 그런데 뭐 당연하게도 위쪽에 붙이는 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S펜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사용해보면 사용해볼수록 확실히 와콤 EMR 방식의 S펜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냥 이렇게 펜 기능만 사용할 때는요,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이 화면에 이렇게 다가갈 때 화면 아래에 이제 코일이 있거든요. 여기서 생성된 자기장이 펜의 코일로 전달되면서 작은 전류를 생성해요. 이 전류 같은 경우에는 펜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입력 그리고 펜의 각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S펜 같은 경우에도 실제 펜과 가장 유사한 무게인 8g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무리가 굉장히 적어요. 자, 그리고 엄청난 희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태블릿에서 정말 중요한 어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굿노트라고 하는 어플인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거의 필수 어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굿노트를 갤럭시 탭에서 지원하지 않았는데 2023년 드디어 굿노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굿노트는 정말 좋은 앱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신규 탭을 누르시고요. 노트북을 들어가시면 표지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선택하셔서 꾸밀 수가 있고요. 속지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넓은 간격의 줄친 종이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하시면요. 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이름 같은 걸 쓰고 속지가 나오는데 필기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쓰는 거랑 깊게 쓰는 거랑 이런 것도 다 세팅할 수가 있고요. 위로 길게 누르면 페이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되던 기능들 선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렇게 쭉 당기고 가만히 있으면 예쁜 선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도형도 마찬가지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도 있고 별 모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펜 두께 또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됐고요. 색상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전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사용하셔서 세팅하시면 되고 진짜 대박은 뭐냐면요. S펜의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지우개, 그 다음 만년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눌러서 이렇게 쓰고 또 지우개로 지우고 요게 됩니다. 우와, 요게 업데이트된 게 얼마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굿노트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 있잖아요. 뭐 클립 스튜디오라든지 루마 퓨전이라든지 이런 생산성 있는 어플들도 이 S펜과 함께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킹에 진짜 진심인 그런 제품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어플을 사용하시던 하단 독에 내가 세팅해 놓은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어플을 길게 눌러서 그냥 원하는 곳에 끌고 오면 바로 이렇게 분할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고 가운데를 눌러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크기를 원하는 만큼 입맛대로 줄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 멀티태스킹 창에서 원하는 앱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우측에서 끌어
사용하다가 가져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정말 멀티태스킹에 진심인 그런 기기입니다. 너무 편하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독이 이렇게 항상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숨겨놓도록 세팅했거든요. 이거는 세팅해서 다 만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 이제 2심까지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물리심도 지원을 하고요. 2심이 지원되면 좋은 점은 해외여행 가서도 그냥 2심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유심 칩을 살 필요가 없고요. 2심 폐기 또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너무나 많은 게 바로 이 2심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사용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키보드 북커버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반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오묘하게 이쁜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도 너무나 좋고 가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전작보다 꽤나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키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깊어서요. 타이핑하는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여전히 뭐 단축키라든지 멀티터치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각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작동을 멈춰서 오작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키보드 부분이 굉장히 견고해져서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하기도 너무나 편해졌고 단 조금 아쉬운 건 이 하단부에 엄지가 걸려서 그거는 조금 불편해요.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개선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돌아온 갤럭시 탭 S9 시리즈 기본 스펙부터 퍼포먼스 그리고 뭐 사용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전작엔 없던 이 방수방진 기능 그리고 더욱 좋아진 디스플레이 그 외에 말도 못하게 좋아진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된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도 한번 얻어보고자 제가 이 깜짝 이벤트도 한번 준비했거든요. 자, 신규 출시된 갤럭시 탭 S9 시리즈에 대한 기대평 요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배민 금액권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이벤트는 7월 27일 오전 11시까지만 진행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영상 고정 댓글과 공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화면도 시원하게 큰데 얇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좋고 심지어 S펜도 기본 제공이라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제품 그리고 커버북 같은 액세서리도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학생이나 취준생분들에겐 필수템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능 필기 앱인 굿노트 프리로드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전공 공부나 각종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저는 매번 구입하는 이 갤럭시 탭 제품인데요. 1년 반 만에 돌아온 제품이니만큼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결과 여러분들께 강추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추가로 이번에 21번가에서 중고 보상 서비스 트레이드인 요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민티세 반납하며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 7월 27일 오전 9시 제가 함께 출연할 예정인 이 갤럭시 탭 S9 시리즈의 사전 판매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더보기란의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전 알림 신청은 물론이고요. 사전 판매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격과 혜택들 여러분들 함께 알아보시고 빠르게 한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까지가 정상에 쪽으로 도움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해두시면 바로 구독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